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맹탕이다, 매번 국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예외가 아닌 모양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 현안은 뒷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상임위에서는 위원장이 반말로 호통을 치자 야당 간사는 욕설로 대응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감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원한 한방으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준 국감 스타조차 없었습니다. 이러니 또다시 국감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국정감사 변화를 위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유머스타.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유머스타. 부차 케어. 삼형 바이오팜.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 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 바스.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반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반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성냥 공장이었죠. 의성의 성광 성냥 공장이 문화관광 명소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정감사 얘기 주로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택배 관련 소식인데, 네네. 사실 올해만 해도 14명이나 택배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요. 맞습니다. 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쿠팡 과로사 한 그 유족이 국회를 찾아서 또 호소하는 그런 장면도 네네.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자, 근데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 문제가 됐던 분류 작업을 회사가 분담키로 했다. 뭐 국내 택배 3사에 한해서 얘기인데, 네. 야간 작업도 안 하겠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우선 대형 회사들인데 CJ 대한통운 네. 지금 1위 업체입니다. 예. 4,000명을 분류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예. 그리고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는 1,000명씩 단계적으로 예.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한다. 그리고 이제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일단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11월부터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죠. 아,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만약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요? 택배 노조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롯데 택배의 경우에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집파 금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직장 폐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임금도 좀 올리고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위한 쟁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 기업이 직장 폐쇄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오히려 노조는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임금이 올라갈 여지가 좀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교섭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이 단계적으로 1,000명씩 투입한다가 예. 1,000명도 지금 한 이 7분의 1 정도 업무량을 줄여줄 수는 있는데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예. 그리고 단계적이라고 하니 언제부터 몇 명씩을 투입하는지는 미정이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비용을 기사분들에게 덮어씌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인력을 투입하면 회사가 비용을 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예. 우리는 노동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 열악한 근로 조건을 좀 해결해 주시오. 당연히 회사가 하겠지 그러는데 예. 비용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회사 입장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기사분들은 이게 자영업자로 취급되잖아요. 예예. 특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도 하지 못하게 계약서에 이제 강압적으로 서명하게 했다는 사실도 나왔는데 이 비용을 결국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면 분류 작업이나 배송 작업에 휴가를 갈 때 이분들이 이 대체 인력을 자신들의 비용으로 투입해서 휴가를 써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용에 대한 걱정도 사측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마냥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군요. 알고 보니까. 예. 회사가 다 부담하는 게 원당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 좀 정부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네요. 좀 관련 입법을 좀. 핫 이슈가 됐어야 하는데 예. 엉뚱한 이 고성만 오가느라고 민생 정책이 이제 다 배제됐던 탓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가 오늘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현역이 18개월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대체 복무는 그 2배 36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등 양심적인 이유로 나는 집총을 할 수 없습니다. 전투요원으로서의 훈련과 복무를 거부합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2년 전에 대체복무제도가 없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거든요. 예. 이제 대체복무제도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복무기간은 일반 사병의 2배. 그리고 생활관에서 합숙 생활을 합니다. 군하고 똑같고요. 출퇴근이 아니라 합숙을 하는 거고. 예. 만약에 하루라도 이탈을 해서 무단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5일씩 추가가 됩니다. 복무기간이. 예. 그리고 8일 이상을 무단으로 빠지게 되면 아예 그냥 대체 복무가 취소가 돼서 형사처벌에 넘겨지고요. 예. 좀 규정은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36개월 동안 교도소를 비롯해서 공공시설에서 앞으로 지금 오늘 시작된 사람들이 63명인데 626명이 복무해야 되거든요. 1600명까지 늘어날 텐데 전국의 32개 공공시설에서 생활관에서 합숙하면서 군복무는 아니지만 이 사회에 봉사하는 이 공익 서비스 차원의 이제 대체 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작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좀 지켜보겠고. 자, 이제 국정감사 총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네. 우선 총평은 좀 중간중간에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지난주 목요일에 윤석열 총장 국감이 있었고 어제 추미애 장관 국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 지금 감찰 얘기가 나오는 게 네네.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 사주를 윤 총장이 만났다. 이거 하나 있고 접대받은 검사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대로 의혹을 파헤쳤는지 이거 하나. 또 하나가 또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에 관련된 어떤 의혹들. 예. 네. 이런 걸 이제 감찰하겠다고 나왔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감찰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 둘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과 어제 추 장관의 작심 반격이 모든 사안이 180도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법 집행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자, 우선 윤석열 총장은 나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추 장관은 부하라는 표현은 생경하지만 상하 관계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 다르고요. 예. 지난주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었는데 추 장관은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다. 네. 완전 다르고 수사지휘권이 이제 정당했느냐 아니냐 배치가 있는 거고요.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윤 총장한테 물었더니 인사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거취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고 자신은 이 소임을 끝까지 다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추 장관이 어제 한 말은 인사권자, 대통령은 비선으로 그런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아니다. 네. 이 공개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 성품이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윤 총장이 이것을 교활하고 음흉하게 악용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두고도 두 사람의 입장이 갈렸고 거취 문제. 예. 윤 총장은 이제 이 국민을 위해서 퇴임 후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정치 활동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돼요, 사실.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모든 건건이 180도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윤 총장이 우선 라임 사태만 두고도 그동안 이제 보고받고 결정하고 이게 공개되고 비공개되고 하는 과정이 부당했다고 보는 게 이제 법무부 입장이다 보니까 감찰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추 장관의 입장이고요. 이게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직을 내려놓고 이 조사를 받아라라는 얘기까지도 추 장관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 사실 직을 거론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빨리 봉합되지 않으면 사실 봉합 가능성은 없는데요. 양당 간의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금 여당 의원 일각에서는 윤 총장 이 거취 문제 청와대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거론은 하지 말라. 입단속에 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한 발 좀 더 들어가서 제가 또 최영일 평론가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외압이든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든 물러난다면 그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내년 4월 재보선과 내후년 이제 3월이면 닥쳐올 이제 차기 대선을 바라보면요. 윤 총장과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어떤 격돌은 일단은 정부 여당에는 크게 부담이 되죠. 그렇죠. 크게 부담이 되는데 이 지지층에서는 검찰 개혁의 저항을 물리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거 이 정부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검찰총장까지 흔들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독선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게시타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시각이 또 양 진영에서 극과 극이기 때문에 문제는 정부 여당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확실한데 정말 치명적으로 타격을 줄까?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로 비춰질 것인가? 이 차이에 따라서 마이너스의 정도의 문제가 있고요. 국민의힘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퇴를 해도 도움이 안 된다? 사퇴를 하든 남아있든 윤 총장이 묘하게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현 정부와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윤 총장이 만약에 옷을 벗고 나와서 국민의힘에 합류한다고 가정하면 이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평론가들이 모여서 지금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윤 총장이 이 검찰을 나오더라도 어느 시점에든 임기를 채우고 나오든 그 전에 나오든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 총장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인물입니다. 예. 박영수 특검에서 핵심적인 칼잡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 그럼 윤 총장 성격에 국정농단 수사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아니면 나는 검사로서 옳은 일을 했다. 결국은 비리를 발본색원했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를 아직 기반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권 후보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정말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윤 총장의 사퇴가 어느 시점에 나오든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는 한, 네. 만약에 윤 총장이 자신이 지난 정권에 저지르는 일을 석고대죄합니다 하면서 합류하면 모를까. 윤 총장의 성격을 보면 그럴 일은 그러지는 없는데 않을 것 같고. 예. 합류 가능성이 낮고 합류해도 지금 보수층에는 강성 보수를 지지층으로 붙잡고 있는 한 별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군요. 지금 하도 언론에서는 네. 그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윤석열 총장 하도 거론을 해서 네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은 또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치를 정말 한다면 예. 중도지대에 박 전 대통령의 정권에도 우리가 선을 긋자, 네. 좀 과거로부터 탈피하자라는 메시지.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하는 또 메시지. 이게 중원인데, 예.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당이 지금 너무 당세가 작단 말이죠. 예. 그럼 또 여기에 윤 총장이 합류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지금 세력 싸움에선 쉽지 않아 보여요. 만약에라도 이거 가정입니다만 그쪽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네요. 그래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 지금 이 윤나 땡이라는 말을 했죠.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 땡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 그래서 이게 야권의 자중질환이 될 수 있는 또 아주 복잡한 카드예요. 예.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는 아직 본인은 지금 소임을 다하겠다. 임기를 채울 의욕을 밝혔고 예. 수장관과 격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정말 예. 정부 여당은 많이 껄끄럽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정치권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윤석열 총장은 작년에 임기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진보측 인사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청문회 때 보면 여당 의원이 엄청나게 방탄을 했고 그랬는데 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창과 방패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 지난해 국감과 이번 올해 국감을 보면 여야의 공수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그만큼 큰 파장을 남긴 건데 조국 전과 조국 후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보면 자료를 보면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서로 형 동생하는 사이 사법연수원 동기였잖아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 검찰 개혁 이 문제로 완전히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야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게 큰 흐름이고요. 이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어떤 사감들이 개입됐는지 우리는 본인들을 통하지 않고는 가짜 뉴스가 되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 결국은 지난주 윤석열 총장의 이 국정감사 쭉 보면서도 그 말이 옳다 그르다 알고 속 시원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반응은 극과 극인데 딱 한 가지 확실한 건 윤석열 총장은 현재 검찰 조직을 스스로는 부분적 개혁을 완만하게 해나가되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지금 법무부는 현재 검찰을 그냥 할 수가 없다. 완전히 구조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안과 밖의 생각은 완전히 동상이 멉니다. 여기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와 얘기하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개편 때 시간을 좀 늘려볼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2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우리나라 마지막 성냥 공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60년 역사의 의성 성광 성냥 공장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다고 하네요. 의성군 최강국 학예연구사를 연결해서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강국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강국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에서 네. 마지막까지 성냥을 생산했던 곳, 바로 네. 성광 성냥 공장이 이제 문화 명소로 탈바꿈될 그런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예, 지금 그 의성읍 도동에 위치한 성냥 공장은요, 예. 그 1954년에 그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역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예. 근데 쭉 내려오다가 이제 2013년도에 가동이 중단되어가지고 공장이 이제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으로 60여 년간의 세월의 이제 기계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 있는 소중한 추억의 공간인 성냥 공장을 사람들이 추억하고 기억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그리고 꼭 한번 찾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매력적인 문화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아,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 명소로 만들어서 또 더 나아가서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네. 사실 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성광 공장을. 근데 맞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공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성광 성냥 공장은요, 1954년 그 2월 8일 날 그 이제 개업을 했는데요. 예. 이때 당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의성으로 피나온 그 양태훈이라는 분하고, 예. 또 서울에서 성냥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삼촌에게서 성냥 제조 기술을 배운 김하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 이분이 또 내려오고, 또 이문선 씨라는 분,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제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1954년에. 안타깝게도 이 세 분이 다 이제 그 돌아가셔가지고, 예. 구체적인 그 설립은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는데, 예. 여기 지역에 계신 그 손진국이라는 분이, 예. 1960년도에 이제 그 성냥 공장을 함께 이제 하시면서,
그 개척 마지막까지 이제 손진국 어르신이 이제 그 성냥 공장을 운영하여 오면서 하루에 뭐 많을 때는 15,000갑 정도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초창기에는 이제 간의 수거금 형태로 해가지고 그 외주를 줘가지고 이제 그 성냥개비를 만들고 또 그리고 이 의성에서 만든 성냥이 이제 습기에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해안이나 이쪽 지역에 가면은 다른 성냥은 이제 불량이 많아가 불이 안 붙고 그랬는데 이 성광 성냥은 바닥까지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불도 아주 잘 붙었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계속 라이터가 이제 들어오면서 성냥공이 점점점 위축되다가 2013년도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성냥공장이 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이제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채 지금은 이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냥이 라이터에 밀려나면서 이제 차츰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건데, 차츰. 예, 성냥 공장 54년에 이제 개업을 해서 7년 전에 이제 가동이 중단된 건데, 그런데 1970년대만 해도 종업원도 무척 많았다면서요? 예, 1970년도만 하더라도요, 직원이 160여 명이 근무를 하였고, 의성읍에서 그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통근버스로 이제 안동 일찍 단촌에 가가지고 통근버스에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일을 했고요. 또 그리고 하루에 만들어진 성냥을 갖다가 하루에 적어도 트럭 한 3대에서 4대 정도 와가지고 싣고 나가서 이제 전국에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랬군요. 예, 종업원도 160여 명이나 근무할 정도로 아주 큰 공장이었어요. 당시에는. 맞습니다. 자, 지금 성광 성냥 공장 모습이 어떨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시설, 공장, 사무실 이런 거 다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대충 이제 공장하고 사무실, 기숙사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복원 이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냥 만드는 주 기계가 이제 윤전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윤전기? 예. 이 기계도 이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전기를 넣으면은 지금 가동이 이제 되고 있다고. 지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은 성냥을 생산할 수 있군요, 여기서. 예, 그 성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두약이라는 게 이제 성냥 이 머리 부분에 이제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두약 부분.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이 정릴이라는 거 하고 유리가루 규조토 여러 가지 11가지 이제 그게 약재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조금 만드는 기술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요 두약을 만드시는 분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성냥 공장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체험과 관람에 필요한 부분을 부분을 이 사업 추진단에서 그걸 이제 공장 돌릴 수 있는 부분과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공장을 일주일 내내 저희가 돌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기념품 제작하는 형태로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돌리면 관람객들에게도 보여드리고 관람할 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성냥 공장, 이 성광 성냥 공장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관람객들 체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화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제 2025년까지 그러니까 모두 178억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인데 이 정도면 상당한 규모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변신하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사를 금년에 거의 성냥 공장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나 체험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고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운영할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하고요. 2021년도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맞는 성냥 공장의 리모델링, 그다음에 체험 전시관 신축, 그다음에
문화공간 조성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제 복근적인 이제 조성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그 운영 및 그런 전시 체험 공간을 완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공장 주변 부지 시설물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2, 23, 24, 25년까지 이제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신데 혹시 그러면은 앞으로 운영은 뭐 체험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일단 체험은 일단 이 성냥이 상당히 과학적인 거거든요. 성냥이 이제 마찰열에 의해서 이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주 성분이 정린하고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냥 정린은 위험물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그냥 발화였다가 돼가지고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냥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그 만약에 어린이들이라든가 관람객들이 오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요. 또 그 성냥이 그 들어가는 성분이 어떤 것인지 그런 화학적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간단히 또 설명도 하고 또 그러고 성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불을 켜보는 요즘 뭐 어린이들은 뭐 성냥을 좀 모르는 그런 어린이들도 많기 때문에 성냥이 뭐 어떻게 켜지고 성냥이 발화하는 원리, 과학적인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알아볼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의성하면 신공항 유치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또 3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만 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 규모의 관광단지 조성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의성군 최강국 학예연구사였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높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따스한 볕에 의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해상의 고기압 영향으로 기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는데요. 내일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오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는 큰 일교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난다면 하루에 마치 두 계절을 사는 듯 할 텐데요. 오늘 아침 봉화는 무려 18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지면이 차갑게 식으면서 수증기가 은결해서 요즘 안개가 짙게 끼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맑은 날의 가시거리가 평균적으로 20km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시정이 100m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있을 정도로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으니까 차간거리 넉넉하게 해서 추돌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목요일에는 또 한 번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부쩍 추워질 텐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날씨가 많이 춥겠고요.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도 나와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영양이 아침이 8도, 한낮에 18도 예상되고요. 영주, 봉화, 예천이 7도에서 17도 분포, 성송, 의성이 6도에서 18도, 상주는 아침이 9도, 한낮에 18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모두 14도, 습도는 68%입니다. 날씨였습니다.